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경남의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전 창원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늘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부터가 아니라 개혁신당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제3지대 가장 큰 물결을 지난 9일에 일었었는데 총선이 오늘로 정확히 50일 남았거든요. 네. 이 가운데 정말 뜨거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파이름 뉴스인데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 통합선언 11일 만에 합당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최고위 표결을 거쳐서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오늘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 미래로, 이 새로운 미래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네. 이낙연 신당 말하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11일 만에 4-5개 세력의 만남에서 이낙연 세력은 빠지게 됐어요. 네. 이탈하게 됐는데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2주도 채 되지 않은 만남에서 결별. 김유성 의원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좀 선거 진행 과정에서 좀 파열음이 좀 저는 제법 날 것 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불안하게 가고 있었는데 네네네.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진짜 엄청나게 빨리 좀 결별의 수순을 저는 밟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주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딱 11일이잖아요. 예. 사실 제가 사실 모처에서 듣기로는 그 어젯밤에 이제 그 홍영표 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일부 이제 친문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미 이제 이 내용을 좀 결정을 했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좀 들었었고요. 좀 전에 또 이낙연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입당을 안 했으니까 뭐 탈당은 뭐 없는 거다, 탈당 자체가 아니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것처럼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법적인 합당 절차와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사실 이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조금 이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지난 15일에 6억이 이미 이제 수급이 됐거든요. 현역 의원 5명 채우면서. 네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빅텐트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합당 후에 이제 새로운 미래 측에 뭔가 동력 상실을 위한 기획을 조금 했었다라는 사실 풍문도 있어요. 이건 이낙연 대표 측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그 이낙연 대표 측 이외에도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문제만큼 저는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상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당 소속으로서 어찌 보면 그 민주당의 선배이기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행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죠.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조금 뭐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멋진 모습인데 정말 손가락질 받고 이제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조금 얘기하셨는데 거의 뭐 사기 결혼이다라고 말할 사기 정도로 결혼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당원들이나 이제 지지자들의 이제 동의 없이 설날 전에 급하게 이렇게 통합이 된 것부터 이미 조금 예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1등이 되고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낙연 대표 뭐 둘 다 뭐 1등이 되고 싶어서 또는 뭐 주류가 되고 싶어서 수십 년을 함께했던 친구들과 집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이런 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누가 대장이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싸운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행동에 봐서는 정말로 앞으로 이 두 사람은 그냥 정치권에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축출의 이미지로 어떤 신당 창당의 명분이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있었고 두 분 말씀 정리해 보면 모두 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깬 만남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또 말씀을 김유상 드리면 의원입니다.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제 다들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상은 해볼 수 있어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유권자 평균 연령이 한 30대인 지역이 지금 있거든요. 동탄 쪽인데 이게 동탄이 이제 화성에서 이제 분구가 지금 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여기에 지금 나갈 확률이 조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동탄은 이제 이원욱 의원 이제 지역구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지금 이낙연 대표님이랑 김종민 의원님 나간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원욱 뭐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그 자리를 채운다. 그럼 이것이 약간 저는 기정사실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다음 질문이 이번 이 사태에 있어서 뭐 총선의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자 했었는데 지상록 전 의원도 듣겠습니다.
뭐 저는 지금의 행토로 봐서는 이제 누가 과연 믿고 어떤 국민이 이 사람들을 믿고 지지를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미 빅텐트는 없어졌다. 예. 그리고 텐트는 아무리 커봤자 뭐 텐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집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3지대의 명분은 없어졌고 그리고 본인들이 합당을 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 정치를 깨부수겠다. 다양화를 위해서 우리는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결국은 본인들의 위신을 위해서 나간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이것으로 증명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3지대의 영향력은 이제 없다. 그리고 뭐 특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신중낙연, 엄중낙연이라면서 이제 무게감을 있는 별명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뭐 별명도 이제는 뭐 깃털낙연으로 바꿔야 될 만큼 예. 그렇게 가벼운 행동을 하셨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도 모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항상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자신만만한 그리고 때로는 참 거만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어떤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피하는 걸 봤었거든요. 뭐 지금 합당 관련해서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탈당을 했습니까라고 말하니까 아직까지 말해줄 수 없다라면서 답변을 회피했거든요. 그때 이미 저는 제3지대는 붕괴됐다. 예. 예,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 대한 만약 국민들의 신뢰가 있었다면 네. 그 신뢰라는 명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실시간 댓글로도 신혼여행 갔다 오기도 전에 헤어졌다라고 이렇게 네. 좀 비유를 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사실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입장을 회피한 부분이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뭐 대전 관련해서도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있었었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SNS 상에도 개혁신당의 최종 지지율 제가 한 2%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제가 포스팅을 아마 한 적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빨리 좀 저는 더 빨리 이게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혁신당이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에 좀 사당화를 좀 서둘러 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이런 일들도 이제 봤을 때 그 표결 결과에 대한 말씀이시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도 좀 하고요. 예. 사실 뭐 민주당 그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 탈당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아쉬움을 좀 자아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장 지난주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분명 등장한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이 이제 50일 남았는데 앞으로도 제3지대 상황 저희가 주시를 해야겠고 네. 조국 전 장관의 행보까지도 곁들여서 다음 시간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과 이제 제1야당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공천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남도 총 16개의 선거구 대진표가 이제 꽤 공개가 많이 됐어요. 두 분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진표는 어떤 선거구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 텐데 먼저 김유성 의원 아무래도 낙동강벨트 많이 좀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적을 두고 있는 곳이 김해다 보니까 예. 사실 김해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예비 후보였던 분들이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여당의 당원들 말씀이신 거죠? 네, 당원들 포함 이제 예비 후보들까지도 사실 그런 입장인데 이춘호 예비 후보가 이제 조혜진 의원을 돕겠다고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했었고요. 저는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다른 후보들도 아마 선당 후사의 그런 정신을 좀 이어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또 김해갑 지역이 지금 현재 또 안개 속에 지금 또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영선 의원님도 내가 거기 가가지고 본인이 피력했죠. 네, 본인이 직접 피력을 해서 예. 좀 해보겠다라는 이런 좀 내비춘 상황에서 이제 사실 결과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이번 선거는 조직 선거보다 저는 좀 바람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이제 김해을에 이제 단수 공천 받으신 조혜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진의 무게감은 있지만 선거가 한 5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이제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 이기는 공천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천에서는 어떤 후보가 이제 김해갑 후보가 돼서 러닝메이트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의 좀 양상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중앙당과 조혜진 후보의 좀 고민이 많이 깊어진다. 예.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해 선거구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김해 선거구 갑을 포함해서 양산 을까지 낙동강벨트는 지금 민주당이 사수하고 있는 지역이고 네. 사수를 하고 여기다가 추가로 다른 지역을 따내야 이제 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김유성 의원의 말씀에
곁들여서 네. 본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뭐 창원 성산구가 가장 눈여겨. 성산. 네. 어제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가 이제 네.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강기훈 후보가 단수 공천으로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는 이제 허성무 전 창원시장 그리고 여기가 눈여겨 보이는 이유가 항상 정의당 때문이거든요. 진보 단일화 후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눈여겨 보는 곳인데 항상 뭐 민주당은 거의 양보를 많이 했던 상황이고 정의당은 지금도 양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도 허성무 전 시장이 당선이 되었을 때 정의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가장 이제 궁금하고요. 일단 양보라는 것은 일단은 뭐 더 가진 사람이 이게 양보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정의당의 행태를 보면 항상 뭐 10%도 못 받는 지지율을 가지고 뭐 40% 받는 지지율 사람한테 양보를 해달라 하는 것을 계속 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선거에서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조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 성산에 이제 어제 강기훈 현역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되면서 허성무 전 창원시장 그리고 여영국 녹색정의당 후보고요. 그리고 이영곤 진보당 후보 이렇게 지금 맞대결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정의당 얘기, 녹색정의당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어제 그 MBC 라디오에 조국 전 장관이 출연해서 본인의 그 신당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의당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던데 그에 대한 좀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딱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일단 민주당에서 일단 선을 그었고 뭐 조국 전 장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일단 정의당은 뭐 들어오지 않기로 했는데 들어오지 않기로 한 이유 자체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당의 모 최고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의당이 지난번에 당 지지율 한 10% 정도 나올 때 6석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석을 달라 했다더라고요. 지금 뭐 지지율 2%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한 자리 두 자리도 아니고 10자리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로 적반하장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당도 있는데 진보당의 세가 거의 정의당을 따라잡았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진보당은 연합정당에서 같이 함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후보도 좀 편하게 단일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뭐 중요한 게 일단 정의당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는 성산구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뭐 야권에서 보기에는 승리를 위해서 뭐 단일화 변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 간의 양보도 어찌 보면 필요해 보이고 무엇보다 또 현역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충분히 현역 의원이 사수하기 위해서는 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대로 이 선거구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21대 국회의원 구성을 보면은 경남은 민주당 3석을 가지고 있고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바로 경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 경쟁 내부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동강 벨트를 지켜야 되는데 여당이 중진을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권 우세 지역 이 형성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또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공천 작업에 대한 평가를 물으면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당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성 의원께서는 민주당 이 경남의 공천 작업 지금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주당 경우는 지금 이제 포진하고 있는 김해 갑을 그다음에 양산을 요 정도로 저는 사실 이제 한 3석 정도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낙동강 벨트 이렇게 묶어가지고 부산에는 이제 북구에 이제 서병수 의원이고 김해을에는 이제 조혜진, 양산을에는 이제 김태호 의원 이렇게 이제 사실 묶어놨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무게감 있는 중진 의원들로 배치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영남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서울권 총선 흐름도 사실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민홍철 의원님 그다음에 김두관 전재수 의원님 이분들의 씨름이 제 귀에 계속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상록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평가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할 얘기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현역 의원도 80%라고 하고 쇄신이 어딨냐라는 비판도 있고. 뭐 조금 전에도 우리 김상원님께서 뭐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면서 이제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을 되게 자랑하셨는데 저는 뭐 시스템 공천에 탈을 쓴 입맛 공천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뭐 이미 지금 그 김상원님도 약간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 게 계신 지역구에 이미 김영선 의원님이 간이 많이라는 말 하고 있고 그 옆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준비 잘 하고 있던 후보들이 많은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현역원이 와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산 해운구나 하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경선도 아예 해시켜주지 않고 현역을 바로 붙여버렸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공천이다. 특히나 조금 더 옆에 가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참 전부터 유명했죠. 주진우 비서관, 뭐 대통령의 뭐 핵심이다. 뭐 이분도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뭐 평가하기가 참 좀 안타깝죠.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앞서 그 조혜진 의원이 출마한다는 김해을 쪽의 반발의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해을뿐만이 아니라 사천 남해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자 경선으로 번지기도 했더라고요. 왜 사천 출신은 후보가 없느냐 해서 어쨌든 반발의 모습들이 이 공천 작업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발을 하는 목소리들에 대한 평가는 김유성 의원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현역들 중에서도 이제 공천 하위권에 좀 머무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외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공천은 이기는 선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을 어떻게 잘 이제 갖고 왔는지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자기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는 좀 자기 비판이 있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은 좀 더 진심을 가지고 좀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 시민들 곁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좀 약속을 좀 드리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전 마무리까지 1분 채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반발에 대한 뭐 움직임 이런 거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죠. 경남에서는요. 네, 경남에서는 이제 지금 뭐 현역 의원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열세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공천에 잡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김해을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 참 많았다고 비교적. 네네, 뭐 처음 1차적으로 경선이 안 돼서 이제 재심의를 신청을 해서 김경수 후보가 이제 경선 재심의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또 최고에서 기각이 됐고 그 이후로 바로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 승복을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룰 지역이 한 곳 있는데 이곳의 시민들은 아마 다른 지역보다 투표를 조금 더 오래 해야 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파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기 전에 제가 이곳의 시민들은 투표장 들어가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린 그곳 바로 밀양입니다. 밀양시장이 이제 3선에 성공했던 바로 밀양시장인데 이번 총선에 나선다라고 밝히면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양시 의회 의장도 또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전에 예상원 도의원이 또 시장에 나간다고 했죠. 아무튼 이렇게 계속 공석 자체가 연쇄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궐선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시정 혼란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보궐선거 얘기 나올 때 늘 따라다니는 게 예산 낭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두 분 얘기 들을 텐데 이번엔 지상록 전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네, 사고 지역이 생기다 보면 이제 행정을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밀양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자리가 생겼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뭐 본인들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행정 뭐 여러 가지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정말로 이게는 뭐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말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지난번 창녕 군수 선거를 보면 창녕 군수가 보궐선거를 3번이나 했는데 모두 다 국민의힘 군수가 이제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보궐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내리 계속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밀양의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사천남해 하동의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강서구청장 보궐을 만들었던 김태우 후보 본인이 자기가 보궐선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해서 후보가 되었던 경우거든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었는데 이번 사천남해 하동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비공개로 면접을 신청했다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2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서천호 후보거든요. 이 후보가 1월 달에 특별 사면을 한번 받고 설 특별 사면으로 또 받고 나서 이번에 후보로 등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미 신청을 해놓고 자기 사면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좀 뭐 불법이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불법이기보다는 예. 이거는 그냥 대통령의 사면권을 되게 남발한 거고 예. 본인이 사면을 받을 걸 알고 미리 비공개로 신청을 한 거죠. 맞춤형 복권이었다. 그렇죠. 사면 이거는 복권이었다. 정말로 저희 뉴스파다에서 다룰 정도가 아니라 거의 MBC 스트레이트에 나와가지고 한번 취재해 볼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천남의 하동에 많은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이렇게 되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는데 면밀하게 이 내용들 보면 정말로 심각하다. 본인이 비공개로 신청을 한 이유는 특별 사면을 미리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네. 비공개로 후보로 신청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한번 심각하게 한번 다뤄야 된다.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드러나면 네네. 예, 스트레이트하게 네네. 뉴스파다에서 바로 예, 즉각적으로 파보도록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윤성 의원 말씀 뭐 듣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지상로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번 사안은 여야 할 것 없이 예. 저희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양 시민들의 민심은 사실 저는 싸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이제 민심을 좀 돌리고 정치 불신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본인들이 선택한 명분을 시민들한테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마지막까지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사실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공천 관련된 논쟁은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최근에 보면 뭐 밀실 공천이라든지 여론조사 논란 이런 것까지 사실 터지고 있고 뭐 친문 쪽에서는 또 현역 의원이 뭐 제외된 여론조사 적합도 해명해라 뭐 이런 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을 뭐 비판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네. 본인들의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공천 불만은 두 집 다 문제고요. 두 집 다 선당 후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경남의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총선 50일대 앞으로 다가왔는데 관련 뉴스를 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